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연일 계속 발표했던 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기사인데 전자제품 관세 뺐다가 다시 넣더니 발표비로 끝없는 뒤집기, 반복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까지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에 대한 부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2월 3일 한 달 유예하겠다. 3월 4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반대를 발표했는데 3월 5일에서 6일 동안 USMCA 적용 품목 관세는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USMCA라는 거는 미국, US, M은 멕시코고 CA는 캐나다인데 자동차 부품 중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부품을 전부 합쳐서 75%가 넘는다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겠다, 매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월 2일 날 보면 이때는 상호관세를 굉장히 많은 나라의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게 중국에겐 34%의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그 다음 우리나라는 25%, 일본은 24%, 베트남은 46%, 이렇게 많은 나라의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 4월 2일 날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중국에서도 보복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국이 보복관세를 발표하자 미국에서는 4월 9일 날 그래? 중국이 보복관세를 발표했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던 모든 나라의 상호관세는 90일간을 유예하고 중국은 다시 34%의 50% 보복관세를 합쳐서 84%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7일은 요거는 관세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일본 스틸, 그러니까 니폰 스틸이 미국에 있는 US 스틸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합의가 된 상황인데 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우리는 미국 US 스틸 안보에 관련해서 US 스틸은 다른 나라에게 매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매각 결정에 대해서 불허 명령을 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US 스틸 매각 불허 결정, 조 바이든이 했던 불허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4월 7일이었는데 4월 9일 날 US 스틸 팔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번복하게 됩니다. 4월 11일 날은 전자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 핸드폰의 8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중국에 생산하게 되면 중국의 상호관세가 84%니까 실제로 애플 가격이 애플에서 만든 핸드폰이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관여한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전자제품 상호관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4월 11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전자제품을 앞으로 계속해서 관세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품목별 관세로 묶을 수도 있어 라고 애매하게 다시 범주를 옮겨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2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긴박하게 흘러갔던 관세에 대해서 그 관세와 반대되는 유예하거나 아니면 보류하거나 아니면 종류가 바뀌거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발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각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관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상호관세든 품목관세든 아니면 기본관세든 관세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은 스탠스를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 이자를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이자를 낮춰야지만 미국은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굉장한 수준인데 이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 장기 국채의 이자가 낮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미 장기 국채 이자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의 원리금을 갚는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 이자를 갚는 것도 어려워질 뿐더러 실제로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실질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데,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을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목적했던 관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주춤했던 부분들, 전자제품에 대해서 상호관세에서 제외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주춤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미 장기국채가 시장에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고 나서, 미 장기국채가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유통이 많이 되게 되면 미 장기국채를 발행하는, 재무부에서 미 장기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이자를 높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재무부에서 발행한 미 장기 국채의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맨 처음에 목적했던 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간이 흔들리게 되니까는 관세에 대해서 좀 조급한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것들이 정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가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 등을 만나면서 이제 지금까지 발표했던 관세에 대해서 실제로 협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협상에 임하는 나라일수록 먼저 협상하는 나라일수록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관세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오락가락했던 이미지, 관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얻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베센트가 협상하려는 것들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 나라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나라에서 유럽과 중국이 조금은 이제 가까워지는, 그리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관세를 통해서 뭔가를 얻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재무장관인 베센트는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을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는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미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이제 관세만 보더라도 이름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 관세니 상호 관세니 품목 관세니 이런 관세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한번 발표됐다가 다시 한번 변경되거나 또는 유예되거나 조정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관세가 정리되거나 또는 확정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확실치 않다.